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아주 복잡한 내전에 돌입해 있습니다. 비명계 쪽에서는 이번에 김남국 코인 사태를 계기로 해서 확실한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제 김남국의 잠적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이제 친명계 쪽에서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끝까지 쭉 밀릴 수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것은 이제 10개월 남짓으로 다가온 내년 4월 달에 이 총선을 앞두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주 심각한 그리고 매우 복잡한 이제 이 주도권 잡기 공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공천 싸움은 국민들 앞에 포장은 당 쇄신, 혁신 이렇게 돼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물밑에서는 치열한 당권 싸움, 공천권 싸움, 그 물갈퀴가 힘차게 양쪽에 젓고 있고 곧 피울음이 들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민영배 꼼수 탈당을 했다가 다시 복당을 한 민영배 광주 광산을이 지역구입니다. 민영배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민영배 친명계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민영배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전환할 시기가 됐다. 김남국 사태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리고 송영길의 돈봉투 살포 사건 때문에 송영길로부터 계양을을 물려받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수세에 몰려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전세를 역전시킬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김남국이 지금까지 브레이크를 딱 걸고 있었는데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털어버리고 드디어 반격을 가할 때가 됐다고 민영배가 이재명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 대표님이 이렇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예상하지 못했다. 이게 보니까 다 작전이었습니다. 역시 때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때가 왔다 싶습니다.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은인자중하고 있었다. 그런 뜻도 됩니다. 이렇게 가드를 올리고 적진에서 날아오는 펀치, 여기서 적진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부 비명계 쪽에서의 그 비난의 화살, 이것을 다 막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다 작전이었다. 저쪽에서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반격을 할 그러한 작전 속에서 이재명 대표님은 움직이셨구나 라고 민영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유튜브 방송의 주제는 혁신이었습니다. 민영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호남에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혁신적으로 공천하라는 요구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 기득권을 깨고 당원이 중심이 돼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공천 과정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공천이라는 말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노골적으로 꺼냅니다. 공천은 공천인데 어떤 공천이냐? 혁신적인 공천이다. 그 혁신적인 공천의 혁신 무슨 뜻일까요? 기득권을 깨고 당원이 중심이 돼서 의사결정을 해달라. 당원이 공천해달라 이런 겁니다. 비명계가 듣기에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당원권 공천이라는 건 뭐고 기득권을 깨야 된다는 건 뭘까? 기득권은 그럼 누가 가지고 있는 걸까? 여기서 말하는 기득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대의원을 말합니다.
일반 당원이 가지고 있는 투표권보다 30배, 50배 더 가중치가 있는 대의원들의 그 투표권, 이걸 기득권으로 규정한 겁니다. 홍위병들이 기득권으로 규정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깨부셔야 되는 겁니다. 대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것을 깨부시자. 대의원제 폐지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대의원들은 그러면은 누가 상대적으로 많이 장악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비명계가 많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영배가 이재명 앞에서 기득권을 깨고 당원이 중심이 돼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자라는 말은 이번에 비명계를 완전히 밟아놓자, 이런 뜻입니다. 당원이 중심이 되다니요. 여기서 말하는 당원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개딸들을 말합니다. 개딸들은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강력한 친명계를 말하는 거죠. 의원총회, 쇄신을 위한 의원총회, 김남국의 코인게이트에 앗뜨거라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열었던 의원총회 때만 하더라도 비명계가 당의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 지도부를 비난하고 김남국을 비난하고 당 쇄신을 요구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반전되고 있는 겁니다. 의원총회 결의문, 그때는 당을 근본적으로 혁신, 마찬가지로 비명계도 혁신, 친명계도 혁신, 혁신을 얘기하고 있지만 혁신의 내용은 전혀 다른 겁니다. 비명계가 말하는 혁신이라는 것은 뭐냐? 이재명도 스스로 재신임을 받아라. 혁신기구 설치하자. 이런 것들이 비명계가 주장하는 바 혁신이라는 겁니다. 박광원 원내대표, 비명계죠. 재창당의 각오로 근본적인 반성과 본격적인 쇄신에 나설 것을 약속한다. 반성과 성찰을 위해서 온전한 쇄신 결과로 국민께 평가받겠다. 반성과 성찰로 국민들한테 평가받겠다. 반성과 성찰은 누가 합니까? 비명계가 합니까? 아니죠. 친명계가 반성과 성찰을 하라. 강성 팬덤과의 절연을 하라. 끊어내라. 이게 반성과 성찰, 박광원이 말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혁신, 옳거니 잘됐다. 그래. 친명계도 혁신, 비명계도 혁신, 비명계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아니야. 지금부터 내가 혁신을 제대로 얘기해 볼게. 반전을 꾀하는데 선봉장에 깃발 든 사람이 정청래 최고위원입니다. 친명계의 좌장격인. 당대표도 한 표, 대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 이게 개혁이다. 그러면서 대의원제 폐지를 정청래가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 의총을 통해서 쇄신을 요구하고 혁신기구를 발족하기로 하면서 기득권자면서 혁신에 대해 불편함을 갖고 있던 지역위원장 현역 의원들도 혁신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절호의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혁신, 비명계가 혁신 얘기했는데 옳거니 잘 됐어. 이 혁신을 계기로 이제 김남국은 잊혀져가는 코인게이트가 되고 있고, 자, 더불어민주당의 혁신, 여기에 집중하자고. 어떻게? 대의원제 폐지. 어떻게? 공천혁신. 어떻게? 당원 중심. 어떻게? 친명계 중심. 이재명 중심. 서은숙 최고위원, 친명계 쪽입니다. 최근 의총장에서 한 의원이 지도부가 김남국 사건과 관련해 손 놓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당의 윤리 적용과 징계가 국회의원에게 느슨할 수는 없다. 이 친명계가 비명계에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그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홍기원 비명계. 홍기원이 의천장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지도부가 김남국 의원 사태에 대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자 거기다 대고 방망이를 한번 꽝 친 겁니다. 비명계 조용히 있어. 비명계이면서 친문계 윤건영 이런 말을 했거든요. 당 지도부의 권한을 혁신기구에 과감하게 이양하라. 당 지도부라고 하는 것은 박광원 원내대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와 친명계 최고위원들을 말합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을 말이야 앞으로 만들어지길 혁신기구에다 다 좀 이양하지.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양이원영 친명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신위는 임명, 당 지도부는 선출. 어떻게 임명이 선출을 대신할 수 있느냐? 당 지도부는 선출된 거야. 혁신기구는 이제 당 지도부가 임명할 거거든. 근데 어떻게 임명이 선출을 대신을 해?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감히 비명이 친명을 대체를 해? 안 될 말이지. 이제 비명계 의원들은 아차 하면은 전세가 뒤집어질 수도 있겠구나. 졸면 죽는다. 그래서 우선 혁신기구를 출범을 시키자. 이제 그러고는 있는데 아무튼 더불어민주당 겉으로는 뭐 혁신, 쇄신 이러고는 있지만 물밑에서는 완전 전쟁터입니다. 공천 전쟁보다 더 심각하고 치열한 전투는 국회의원들에게 없습니다. 어쩌면 선거 그 자체보다 공천을 따내기 위한 전쟁이 훨씬 더 격렬합니다. 훨씬 더 피가 낭자합니다. 선거 학살이라는 말은 없어도 공천 학살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비명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전쟁을 걸어오면 싸울 수밖에 없다. 친명의 전쟁 걸어오면 싸울 수밖에 없다. 또 이런 말도 들립니다. 친명계가 섭을 지고 불길에 뛰어들었구나. 아, 그래, 전쟁? 지금부터 시작이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